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비가 촉촉이 오는 가운데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와신 상담의 월나라 구천보다 그렇게 보면 인내심이 강하고 치욕을 견뎌내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요. 진짜 모독도 이런 모독 진짜 문 대통령 불쌍한데 본인은 뭐야 자유한국당에서 한마디 하고 보수층에서 뭐 한마디 그냥 팍 떨면서 뭐 이적 세력 친일파 펄펄 뛰는 분이 네, 저 트럼프 네. 우리 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트럼프한테 네. 귀싸대기 맞고 김정은이한테 어퍼컷 맞아서 쓰러진데 대가리를 막 밟아대는데도 네. 그냥 가만히 태연자야. 그러니까 저한테 인품이 된 분이죠, 이분은. 인품이 대단한 인품의 소유자인 것이고 인내심이 그야말로 월나라 구천을 갖다가 찜쪄먹을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분인 게 마침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5월 이후에 보면 어제 그저께까지 북한이 도합 7차례에 걸쳐서 한 번 쏠 때마다 2발씩 보면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다음에 대구경 조종 방사포,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이른바 그 뭐라 그래 집속 에이테크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속탄 발사를 하면서 발사는 발사인데 문제는 그것을 놓고 북한의 외무성 권정근 미국 국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마음껏 조롱하고 희롱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야.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야말로 웃음거리,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얘기가 간단하니까 이것도 한번 그 미국 지난 9일 뉴욕에서 열린 이제 대선 자금 모금 회에서 네네. 얘기한 걸 뉴욕 포스트라는 뉴욕 이제 지역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한 건데 네네. 좀 소개해 주시죠. 뭐.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은 마침 트럼프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이른바 그 주택임대 정확히 악덕 주택임대업자죠. 그렇죠. 임대주택 사업. 그래서 이제 보면 월세 받고 그 당시 브루클린이라고 그러나요? 뉴욕에 그 보면 좀 어두컴컴한 뉴욕에 이제 5개 바로라 그러죠. 예. 5개 바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못 사는 데가 이제 브루클린. 그다음에 흑인들이 딱 많이 그렇죠. 브루클린. 그래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라스트 엑시트 투 브루클린 뭐 예. 영화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브롱스, 브루클린, 예. 저 퀸즈, 네네. 뭐 하여튼 맨하탄 이렇게 거기 이제 5개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1946년생인데 그 트럼프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른바 그 수금하는 것부터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월세 받으러. 예, 월세 받으러 돌아다니면서 이야기가 내가 그 당시에 그 보면 그 돈 안 내려는 그 참 희한한 놈들한테 $114, $114 and 13 cents. 센트까지 다 받아. $114 13센트를 받기 괜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양반이. 근데 그것보다 한국 대통령한테 으름쫙 나갔고 $10억 받아내는 게 훨씬 쉬웠다. 야, 진짜 이거. 근데 그 다음 대목이 골 때려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한번 지지자 모임이니까 거기에서 그 아마 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도 흉내내는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좀 쩝쩝 뭐 이런 식의 쩝쩝이라고 그러니까 그 내면서 전 그래요. 전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이렇게 능멸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해외에서 그것도 보면 그야말로 웃음거리. 우리 요즘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저 미국의 감독들 뭐 감독 보면 우리 러시아 감독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눈 째는 거, 찢어준 눈이라고. 그리고 조롱했다 하면 레이시즘이라고 난리가 그 나는데. 러시아 뭐 축구협회 공식 뭐 사과도. 예. 근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기 조롱거리, 희롱거리, 이른바 우스갯, 농담거리로 삼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가 저 맨하탄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네. 했는데 우리 한국 교민들이 네. 트럼프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는 분들한테 들어봤더니 네네. 굉장히 변칙적이고 변태적인 네. 그 협상가다 트럼프는. 네네. 그때는 당선될 무렵에는 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100번 붙으면 100번 깨진다. 네네. 이 사람 아버지가 네. 그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려요. 이 사람 아버지가 독일계로 이제 넘어가고 했는데 네네.
임대주택 그 사업을 해가지고서 돈을 번 아주 악덕 사업주였고 네. 이 아버지의 철학이 네. 이기는 게 정이고 네. 돈 많이 버는 놈이 장땡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형이 있었는데 네. 그 형을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야. 막 쫙가지고 이 새끼만 돈 버는 놈이 최고, 돈 버는 놈이 장땡이야. 뭐 돈이 최고 뭐 그거 했는데 그 형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갖고 이제 둘째인 트럼프한테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물려주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 아버지의 철학을 다 이어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브로커인데 트럼프는 돈 되는 거는 뭐든지 하고 원칙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처음인 거예요. 자기 이득이 되면 뭐 원칙이고 뭐 동맹이고 없는 거지.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능멸을 하고 그러는데 그 맹자님이 이런 때에 대비해서 한 게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그 아버지의 그 아주 지독한 성격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았는데 문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그 공자님이 저 맹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참 우리가 이게 요새 이 방송하느라 참 공부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맹자 이게 이루 편에 네. 무릇 사람은 네. 반드시 스스로 자신을 업신여긴 후에야 네. 남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네.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허물어진 뒤에야 남이 공격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2년 동안 네.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무슨 네. 뭐 원칙이라든지 이거 아니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트럼프 형 저 정훈이 원칙에 못 가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정훈 좀 봐줘. 뭐 유엔 안보리 제재 꼭 뭐 식량도 좀 보내주고 네. 금강산 개성공단 풀어줘도 되잖아. 기신기신하니까 네. 트럼프가 약점을 이 부동산 브로커가 네. 문재인의 약점을 딱 잡아챈 거예요. 네. 아 얘는 원칙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가치 자유주의 전선의 가치도 없고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네. 김정은한테 발목에 잡혀가지고 네. 얘를 뭐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스러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저 김영원 실장 말씀하시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첫 번째 보면 저 문재인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16년 11월입니다. 그래요.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려 있을 때예요. 현직이었죠. 예, 근데 지금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되었을 때 문재인 그때는 문재인 아무것도 아닌 문재인은 당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문재인 씨가 트럼프한테 축전을 보냈어요. 제가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그때 제가 방송 종편 등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고 또 당 대표도 있는 법인데 아, 문재인 씨 당신이 뭐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함부로 갖다가 국가 원수인 마냥 네가 축전을 보내느냐. 예의 의전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도 약점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껏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저 김영환 시장 늘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을 갖다 사실 세웠다 할 수 있는 후견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 미국이 지난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른바 똥 취급하듯이 취급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쩝쩝이 흉내를 내면서 네. 113달러, 114달러. 114달러 어린 시절에 받은 거. 아니 근데 문제는 네. 그 트럼프한테 약점 잡히면서 네. 원칙도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배려도 없이 네. 헛질을 했는데 어제 11일 날 북한이 내놓은 네.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권정근 명의의 성명이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똥바가지를 끼얹은 뿐만 아니고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고 그 위를 자근자근 밟았어요. 그렇죠. 표현 이런 그 모욕적인 능욕적인 발언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북한 욕설은 해야 되지만은. 아니, 욕설은 해야 되지만은 욕설은 해야 되지만 이건 뭐 모욕이 아니라 그건 조롱이에요. 조롱이죠, 조롱.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래도 너희는 찍소리 못한다. 이미 너희는 우리에게 약점 잡힌 그야말로 노예에 불과하다. 언론에서 잘 소개하는데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 이제 몇 가지만 뭐 전체 원체 길어서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권정근식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군사 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뭐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들어갑니다. 청와대하고 정경도 국방장관을 겨냥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북닥소동을 피워댔다.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야, 참.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창피한 일입니다. 여기에 좀 이렇게 북한이 7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 우리 NSC를 갖다가 소집해야 돼요. NSC 소집도 안 하고 혹시 북한에 비유상할까봐 긴급 장관 회의로 격을 낮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이름도 무슨 19-2 동맹한다 그러더니 무슨 이름 동맹도 빼버리고. 동맹도 빼고. 그렇게 해봐야 얘들이 우리 속으로 아니까. 그렇죠. 니까 놈들 그렇게 해봐야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미군 철수하고 무릎 꿇어. 이런 거죠. 청와대의 이런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이 아니라 꿀먹은 벙어리다. 왜 아무 찍소리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 무슨 벼락을 치듯이 시퍼러 갖고 조져대던 이 정부, 이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왜 찍소리 한마디 못하느냐. 그런데 북한의 눈에는 그것도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아니 뭐 호적되는 뭐 멍청이 뭐 이런 거네. 아유, 그 참. 정경도는 그래도 뭐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래도 북한 비밀마찰로 애를 쓰는데 네. 그 정경도 이름을 박아가지고 또 조졌더구만요. 참 이것도 좀 정경도 장관님 예전에 보면은 저쪽 북한 아이들이 김관진 우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버덜버덜 떨면서 김관진 장관을 갖다 죽이겠다고 뭐 특수훈련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대해서 북한은 뭐라 정경도 같은 웃기는 놈이라 사람도 아니에요, 것이에요. 웃기는 것이. 정경도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하고 협박 공갈을 하고 있어요. 자, 참 보면 이거 좀 읽기도 좀 내가 명구스러우고 내가 좀 흔한 얘기로 내가 좀 가슴이 터질 지경인데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 하여 참 문학적이다 이거는.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 우리의 상대가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것은 안타깝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또 문재인 정부의 반응이 또 가관이에요. 이러면 네. 뭐 관계 니들하고 이제 대화 안 한다. 이 새끼들하고 뭐 통로라든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똥바가지를 막 끼얹고 막 쇠파이프 들고 빼서 대통령을 늑신하게 막 시체로 만든 뒤에 그 위에 올라타서 짓밟고 있는데 네. 북한이 훈련 뒤에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겠다. 또 있죠. 정세현, 김정은 대변인. 북한이 아쉬울 때마다 우리한테 늘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나서달라는 신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북미 정상회담 지들끼리 연락해서 하는데 무슨 문재인한테 무슨 뭐 청탁을 하려고 이런 개 같은 욕을 다 싸발을 놨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안 그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뭐 저기 김정은으로부터 3페이지에 달하는 손으로 직접 쓴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 미사일 발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사과를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면은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말을 받아가지고서 네.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임을 미국이 인정했는데 한국 니들이 뭘 또 거기 끼워가지고 뭐 긴급 관계장관을 하냐 임마.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 그 정세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된 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양반이 보면은 이런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심을 서달라는 그런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딱 내자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정세현 씨? 뭐라 그럽니까? 노회근성이라고 합니다. 노회근성. 정세현 씨는 당신은 무엇이 북한의 그런 약점이 잡혔는지 우리 한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북한 갔다 와서 기신대고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 뭔가 그쪽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근데 그 맹자에 제가 아까 원전 찾다가 좀 모르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늘이 네.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릴 때는 네. 반드시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네. 몸을 수고롭게 하고 네.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맹자의 그 말씀은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2016년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놈들이 장난친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JTBC에서 최순실 뭐 태블릿 PC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일종의 패닉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 몰아내고 그야말로 끌어들여서는 안 될 늑대 같은 존재를 갖다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게 문재인이 시련이구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